저 방에. 옷가게로 들어서는 한 남자. 남자는 머리를 긁적이며 복도 끝에 위치한 방으로 향했고 남자가 문을 두드리자 방 안쪽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그렇게 남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남자의 뒤편으로 한 미모의 사모님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선물 맞지? 이어서 남자의 방문 목적을 확인한 사모님은 예. 인증이 완료되자 이리 와서 사랑해줘. 다짜고짜 평범하게. 애정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네? 먼저 안아줘. 남자는 그 황당한 요구에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사모님의 제안을 수락하고 마는데 대체 이들 사이에는 어떤 사연이 있던 걸까요? 때는 1960년대 어느 가난한 민가 그리고 도망친 한 남자를 찾기 위해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집을 엉망으로 만든 경찰들. 관석은 악에 바친 조카 희동에게 시시콜콜한 위로 대신 자, 세상이 돌아가는 진리를 봐도 알려주기로 합니다. 그 진리는 바로 돈이었죠. 바로 이거야. 네 아빠도 이것 때문에 도망 다니는 거고. 그렇게 희동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한 삼촌 관석은 돈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고 더불어 관석은 희동에게 쉽게 돈을 버는 지득기까지 알려줬죠. 그건 다름 아닌 남의 가게 앞에서 뭐하냐? 도둑질. 그리고 세월은 10여 년이 훌쩍 흘렀고 관석과 희동의 환상의 듀오는 너 진짜 뒤지고 싶냐?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방 동기이자 유명 골동품 상인 송 사장의 호출을 받아 그를 찾아가게 된 관석과 희동. 아이고 또 약을 파시나. 송 사장이 그들을 부른 이유는 바로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였는데 할 얘기가 뭐요? 그 제안은 신안 앞바다에 수장된 그릇을 건져 올려달라는 것이었고 얼마나 주실라고? 그 대가는 40만 원 줄게. 이들에게 적지 않은 돈인 40만 원. 40만 원? 40만 원이면 공무원 월급 반년치야. 물건만 잘 가져다 달라. 제법 쏠쏠한 착수금에 구미가 당길 법한 제안이었지만 관석의 예리한 후각은 그 뒤에 숨겨진 다른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번 일을 송 사장에게 의뢰한 안녕하셨습니까 회장님. 큰손 천 회장. 안들어. 그는 곧 설립 예정인 대학 박물관에 전시할 골동품이 필요했고 이에 송 사장이 건져 올릴 그릇들을 전량 매입하기로 약속한 것이었죠. 그리고 관석은 우연히 이 둘의 밀담 장면을 엿보게 되며 자신의 촉이 틀리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회장님 그 그릇들의 가치가 일 좀 키웁시다.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걸 알게 된 관석은 뭐라니? 내가 좀 알아봤는데요. 판돈을 그건 심상치 않아요. 키우기로 하는데 먼저 줍는 게 임절합니다. 너 벌써 뒤로 수작질을 다 한 거야? 꼴랑 40만 원 갖고 하지 말고 작은 거에서 혼자 자시는 거보다 크게 해서 나누는 게 낫지 않겠어요? 사실 관석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기에 그 100만 원이다. 배구하고 잠수부 사고 묘비하면 적당할 거다. 송 사장은 관석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동시에 이 친구 데려다 쓰라. 허튼 짓을 막기 위한 사장님 일종의 보험을 뭐 사람 박아 놓는 거요? 심기로 하였죠. 아니 이 친구 이 일을 하려면 나랑 자주 연락해야 할 거 아니야. 이에 심기가 불편해진 건 관석만이 아니었으니 반갑다. 나 대식이라고요. 희동 앞에서 어림도 없었죠. 아니 왜 이러니? 사람들 참 진짜 괜찮아요. 저 조금만 좀 누워 있을게요. 그래. 극적으로 이들은 손을 맞잡았지만 그들의 계획엔 뜻밖의 암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산이 안 맞네. 561만 8,245원인데? 원래 하청업체한테는 분기별로 실제보다 적게 잡아주고 바로 천 회장의 아내 양정숙. 왜 그렇게 하지? 그건 됐어. 가보라. 돈에 관해선 타고난 동물적인 감각을 지닌 그녀는 관석 일행이 행여 장난질을 할까 염려스러웠고 자네가 어떻게 알아? 냄새가 나. 비릿비릿한 것이. 결국 천 회장을 설득해 그들이 목포로 출발하기 전 직접 만나보기로 했죠. 오늘 출발한다기에 인사도 견낼 건 나왔어. 고관석입니다. 이들을 신뢰할 수 없었던 정숙은 보험을 하나 준비했고 우리도 인사할게요. 자신의 오른팔인 앞으로 같이 일할 임 선생님이에요. 전추를 이들에게 심어놓기로 합니다. 임전출입니다. 우리랑 같이 간다고요? 그래서 잘 아는 전문가니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겁니다. 아, 예. 이어서 천 회장이 송 사장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이들의 기싸움이 시작되었죠. 무슨 일 하시는데? 기분이 안 좋아질라 그러네. 전문가라고 소개했지만 사실 저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서 대신 모셨어요.
귀찮게 안 할 테니 데리고 가세요. 특히 희동은 따라보자. 못마땅해하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고 정숙은 그런 희동에게 묘한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끼가 이씨. 아 됐어. 잘하고 와. 표 하나 더 끊어. 빨리 새끼. 어찌어찌 기차에 올라타긴 했지만 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이 조합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죠. 차가 넓은 데 가서 읽어. 바로 출발한 지 채 1분도 안 되어 어이 형씨, 시비가 붙고 말았던 것. 책 모서리 하마담 눈가리가 날아갈 뻔했다. 야,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사과해. 사과? 창렬아 새끼야, 사과 안 하냐? 책을 던져줬으면 읽든가 찢어서 똥을 닦든가 하지. 어디서 시비냐? 야, 좌판 한번 버려볼까? 그렇게 쉽지 않은 여정을 예고하며 우여곡절 끝에 목포에 도착한 일행. 여보세요? 누구요? 이들이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유명 골동품 감별사 하선생. 하영수 선생님 되십니까? 아따 인상들 겁나 쌈박고 형이 무슨 띠요? 35년 돼지띠요. 나는 누가 내 상투를 쥐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거를 감당해 본 역사가 없어. 내가 아주 온몸이 역사의 현장이야. 전출아, 동목 좀 해야겠다. 물 어디서 나와요? 감별사는 구했으니 이제 타고 갈 배와 선장을 섭외할 차례. 벌써 와 있구만. 이에 하선생의 주선으로 일로 와봐. 황 선장을 소개받게 됩니다. 인사하지. 이 짝은 황 선장. 처음 뵙겠습니다. 마침 황 선장은 돈이 필요했고 서로의 이익을 조율하며 협상을 진행하던 중 2, 3 사이로 지나는 물길이 나였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형님, 하필이면 그때 희동은 익숙한 패거리들과 마주치게 되었죠. 그 손님이신가 비? 요 서울서 오신 분들이네. 와 엄마. 이냐마 여기서 또 보네. 그들은 일전의 관석의 명령으로 희동이 목포에 급파되었을 때 시비가 붙었던 벌구와 그의 패거리들. 여기 와서 한잔하게. 아요. 그 짝은 내가 좀 끼기 못하고요. 지금 저 짝에서 쪽 거들랍니다. 그때는 어찌어찌 잘 참았지만 벌구의 도발은 이번에도 이어졌습니다. 그 눈가를 착하게 안 하지. 대신 왜? 아따 뭐야. 다 따라 나와. 와, 괜찮아. 결국 참고 또 참았던 앙금이 폭발하게 된 이들. 괜찮았어. 그런데 그때 못 오냐? 이 구역의 경찰이자 홍기야. 벌구의 사촌 홍기가 나타났죠. 니들 뭐 돈 떴냐? 이 새끼 오늘따라 왜 이런데 또. 이 새끼가 경찰한테 새끼하고 이씨. 그런데 무슨 일인지 세상 무서울 것 없어 보였던 벌구마저 알았다고. 꼬리를 내리고 맙니다. 야들 그냥 보내면 될 거 아니야. 너희들이 가야 누가 누굴 보내고 자시고 지랄이여. 그렇게 뜻밖의 인물의 등장으로 방해물이 정리된 듯 보였으나 가자. 더 거대한 위협이 갈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숙소 가서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바로 돈 냄새를 맡은 엄마. 또 다른 선수. 왜 그래요? 저 가방 든 사람. 선글라스 쓰고 보이지? 어디? 골동품 바닥에선 모르는 이가 없다는 꾼 중의 꾼. 부산 김 교수. 우리만 냄새 맡은 게 아니여. 교수? 교수는 가짜고 완전 사기꾼이여. 부산 김 교수가 나타났던 것. 예. 그 말은 곧 이제부터는 경쟁자가 생겼다는 걸 의미했죠. 선수다 모여불었다. 목포 멋쟁이. 게다가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 어머 왜 그렇게 놀라실까? 정숙이 회장님께서 건져오는 대로 다 사주기로 하셨는데. 기존에 약속했던 매입 수량을 아니 그럼 1,000개 건지면 1,000개 다 사야 한단 말이에요? 줄여버린 것. 아니 돈이란 게 예산이 있는 거고 그것에 맞게 쓰는 거지. 어떻게 건지는 대로 다 사요?
이미 들어간 작업비만 해도 상당한데 게다가 그릇이 우리 것이 아니고 중공 거라면서요? 전주가 발을 뺀다면 이들이 기대했던 수익은커녕 회장님께는 내가 다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찔러보지 마세요. 전체 다 해서 500 드릴 테니 그릇 종류별로 받는 걸로 해요. 500이요? 본전조차 건지지 못하고 적자로 끝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었죠. 전왕식.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관석은 급하게 뇌물을 챙겨 예, 사모님께 전해드릴 물건이 있어서 왔는데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희동을 천회장 댁으로 급하였습니다. 이 그릇이 뭐냐고 물으면은 그냥 귀한 거라고 해. 그리고 왜 가져왔냐고 물으면은 지그시 쳐다보면서 사모님만을 위한 선물이라고 해. 정확히는 정숙을 설득하러 간 것이었죠. 그렇게 송 사장에게 철저한 사정교육을 받은 희동은 너 오랜만이다. 긴장되는 마음을 안고 정숙과 마주하게 되는데 워낙 귀한 도자기라 선물로 드리라고 해서. 선물? 그런데 예상과 달리 그 양반이 나한테 선물이나 할 때가 아닐 텐데. 뜨뜻미지근한 정숙의 반응. 너 이거 진짜야? 네, 중국 원나라 때 영천에서. 중국 원나라 거라고? 예, 이게 워낙 귀한 거라. 순식간에 분위기는 싸해졌고 니네 참 한가하다. 이런 거 보낼 시간이 있으면 그릇이나 열심히 캐지? 급기야 정숙은 골동품을 박살내며 희동의 면전에다 모욕을 주었죠. 송 사장한테 가서 전해. 선물 잘 받았다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 찔러보는 모양인데 선물이 과하면 받고 입다는 성격이 아니라서 나도 근사한 선물을 보낼지 모른다고 말씀드려. 이대로 뇌물작전 실패하는가 싶었지만 저기요. 사실 본 게임은 이거 가져가시래.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먹히네. 그렇게 정숙이 불러낸 의류점으로 향하게 된 희동. 들어와. 그리고 희동은 이내 깨닫게 되었죠. 삼촌이 말한 선물이란 선물 맞지? 골동품이 아니라 예.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걸. 이리 와서 사랑해줘. 평범하게. 원래 이러세요? 아니, 이러실 거면은 굳이 도자기 안 깨도 됐잖아요. 회장님은 내가 송 사장 혼낸 걸로 생각할 거야. 지켜보던 눈이 몇이나 됐니? 안아줘. 희동은 잠시 망설였지만 마음을 굳게 먹기로 합니다. 지금 목포엔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삼촌과 수많은 팀원들의 명줄이 걸려 있었기에. 한편 선장과 배는 구했지만 그릇이 수장된 포인트를 모른다면 모든 것이 허사였죠. 뭐야? 이에 이들은 여기 석배 아저씨 집이 어디냐? 석배 아저씨요? 그 위치를 아는 것으로 추정되는 석배를 찾아 나섰고 아빠 도망가! 아빠 도망가! 그래도 위치만 알려주면 돼.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성된 도굴팀. 그리고 이들은 지체할 것 없이 그날 밤 포인트만 확인할 겸 배를 띄우기로 했죠. 아 이렇게 멀어? 아 멀지. 목포에서 출발했으니까 2시간은 걸리지. 하지만 문제는 짱으로 가는 거 맞아? 바다는 칠흑같이 어두웠고 이게 도덕도가 일장으로 보였던 것 같은데. 믿었던 석배조차 포인트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것. 아이 똑바로 봐봐야. 아 이거 뭐씨 깜깜해서 이게 하나도 안 보이는구만. 그런데 진짜 최악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 저 뭐야? 에? 저기 뭔 배가 오는 거 같네. 저 경찰 아니에요? 에이, 뭔 경찰이 통통배를 타고 온단가. 보라씨 비춰봐봐. 먼발치서 낯선 배 한 척이 이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던 것이었죠. 에이, 거기 누구야?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아, 놀래라. 아이고 이 무슨 일이고? 문디 자식들 다 모이겠네. 어? 부산 김 교수와 벌구를 포함한 일당들이었습니다. 김 교수 아니야? 과연 이들은 도굴 프로젝트를 무사히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올여름 최고 기대작이자 디즈니 플러스 신작 파인 촌뜨기들은 전 국민이 잘 살아보세를 외치던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한방을 노리는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커지는 판 위에서 펼쳐지는 예측 불가능한 전개와 긴장감 넘치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개 전부터 디즈니 플러스 카지노와 이생의 제작진이 뭉쳤다는 점, 그리고 유승용, 김희성, 임수정 등 말도 안 되는 초우와 캐스팅과 연기 장인들이 총 출동한 것으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1화부터 3화까지는 관석이 도굴에 가담하게 되는 과정과 팀이 꾸려지는 이야기가 긴장감 있게 전개되고 4화부터는 본격적인 도굴 작전이 시작되며 벌어지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펼쳐질 예정이라 더욱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레트로 감성과 주 조연 가릴 것 없이 개성 강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없이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작품이 될 듯하고요.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인물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와 숨겨진 과거 이야기들 등 진정 꿀잼 포인트들은 본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본편으로 정주행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더불어 네이버 페이 론칭 이벤트로 디즈니 플러스 월간 구독 결제 시 네이버 페이 5,000포인트 적립, 그리고 네이버 페이로 결제하면 선착순 2,000포인트 추가 캐시백 혜택, 그리고 특별 링크를 통해 디즈니 플러스 월 구독 결제 시 혜택 적용 가능하니 혜택 꼭 챙겨가시고요. 자세한 이벤트 참여 링크와 캐시백 안내는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파인 촌뜨기들은 지금 바로 디즈니 플러스에서 1화부터 3화까지 시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